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인텔에서 10세대 하이퍼포먼스 CPU를 공식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라인업을 조금 더 넓혔죠. RTX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슈퍼 라인업과 슈퍼 맥스 Q 라인업이 조금 추가가 됐고, 실제로 GTX 같은 경우에는 1650 Ti 등 이런 라인업이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게이밍 노트북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게이밍 노트북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게이밍 노트북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몇 가지 브랜드에서 10세대 신제품에 대해서 출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MSI, 기가바이트, ASUS 등의 제품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됩니다.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는지 먼저 MSI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인 G66 레이더 모델은 전면에 파노라믹 오로라 라이팅이 적용이 된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300Hz의 고주사율 패널이 장착이 되며 업그레이드된 쿨러 부스트 5의 쿨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쿨링 성능을 강화하였고, 99.9W의 동급 최강 배터리가 적용이 되며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CPU는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CPU가 적용이 되며 최대 i9 10980HK의 CPU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80 슈퍼 맥스 Q가 적용이 되고, 키보드는 MSI 게이밍 노트북 특유의 스틸 시리즈 키보드가 적용이 되며 백라이트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슬림한 게이밍 제품으로 블랙 코어 디자인을 적용한 GS66 제품입니다. CPU는 최대 i9 10980HK가 장착이 되며 그래픽카드는 RTX 2080 슈퍼 맥스 Q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0.1mm의 블레이드 펜을 가진 새로운 플로부스트 트리니티 플러스 기술로 쿨링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 제품의 배터리 역시 99.9W시로 최대 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됩니다. 듀오 웨이브 스피커로 음질 또한 업그레이드를 하였고요. 최대 300Hz의 주사율을 가진 디스플레이 패널이 장착이 가능한 모델로 게임이 아닌 업무용이나 크리에이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MSI 제품 같은 경우에는 GS66, G66 조금 고급 라인업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G66이랑 GS66 이 제품들은 기존에 없던 아예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를 했죠. 그렇지만 G66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조금 이제 해외의 다른 리뷰어들에게 좀 지적을 받았죠. 이 제품에서 ASUS 제품의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좀 디자인을 카피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GS66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블레이드의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GS66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블레이드, 그 다음에 GS66, 그 다음에 제피러스 M, 이런 이제 시크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죠. 비슷하잖아요. 이런 디자인들은 어디로 이제 크게 움직일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취향과 호불호가 있으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노트북에서는 어떤 걸 출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게이밍 제품인 오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제품은 오로스 1517G 제품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전 모델보다 심플하게 변화하였고요. 전반적인 사양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게이밍 제품이라는 컨셉에 맞게 10세대 i7 CPU와 RTX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된 제품들이 출시가 됩니다. 로우 프로파일에 옵넌 스위치가 적용이 된 기계식 키보드가 장착이 되었으며 게임에 최적화된 240Hz 패널까지 탑재가 됩니다. FPS 게임을 즐기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도 개별 설정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어져 게이밍 성능이 한층 강화된 모델입니다. 기계식 키보드가 장착이 된 몬스터급 제품입니다. 휴대성보다는 사양에 집중한 제품으로 오로스 17X 모델입니다. 옵넌 스위치가 적용이 된 기계식 키보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키보드 백라이트는 오로스 RGB 퓨전 2.0이 적용이 돼 화려해졌습니다.
인텔 i9 10980HK CPU와 RTX 2080 슈퍼 그래픽 카드가 적용이 되는 만큼 말 그대로 몬스터급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사양이 높은 만큼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최대한 발열 관리에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다음은 에어로 시리즈입니다. 기존 바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10세대 CPU와 RTX 그래픽이 적용이 되었고 크리에이터용으로 모니터 패널 스펙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기가바이트의 경우는 게이밍 제품인 오로스와 이제 크리에이터용 아니면 뭐 디자이너용이라고 부르는 에어로 제품 두 가지 제품군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로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로스 15, 17G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조금 이제 그 몬스터급이라고 하죠. 좀 두껍고 통풍이 잘 되고 덩치가 큰 제품으로 17X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오로스의 막내격인 오로스 5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조금 고급형 디자인을 좀 지향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돼서 아마도 이제 라인업을 조금 세분화하고 있고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게이밍 노트북이 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면서 조금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약간은 공격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서 아마도 좀 시장에서 좋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ASUS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제품은 제피러스 듀오 15 제품입니다. 이번 신제품 중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에 터치가 가능한 14.1인치 4K 해상도의 세컨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제품입니다. 높은 사양으로 출시되는 모델인 만큼 제품의 쿨링 성능도 한층 좋아진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2080 슈퍼 제품이 장착이 되며 CPU는 10세대의 i9 CPU가 장착이 되는 제품입니다. 게임을 위한 G-Sync 모드와 배터리 수명을 위한 옵티머스 모드가 동시에 지원이 되는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90Wh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사용시간도 상당히 길어졌으며 최대 4K 해상도의 100%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 패널이 적용 가능합니다. 듀얼 스크린이 적용이 된 만큼 게임 이외의 스트리밍이나 멀티태스킹에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제피러스 M 모델입니다. 발열 제어 능력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존 검증이 된 바디의 외관을 업그레이드해서 훨씬 세련되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기존의 브러쉬드 블랙 디자인과 함께 프리즘 그레이와 블랙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인텔 10세대 i7 CPU가 장착이 되고 최대 RTX 2070 그래픽이 장착이 가능한 고사양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NVMe 2개 슬롯이 레이드 기능을 지원하며 리퀴드 메탈의 서머에 사용되어 발열 제어 능력을 향상시켜 쿨링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최대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팬톤 인증 패널의 탑재가 가능하며 FHD의 240Hz 패널도 출시가 됩니다. 제피러스 모델인 만큼 PD 충전도 지원을 해서 휴대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판매를 자랑했던 스카 모델과 스트릭스 G 모델입니다. 기존에 검증된 바디와 많은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쿨링 시스템에 과감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스카 모델의 경우 최대 i9 CPU와 RTX 2080 슈퍼까지 장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며 스트릭스 G의 경우 i7 10875H에 RTX 2070 슈퍼까지 장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두 모델 다 NVMe 듀얼 스토리지에 레이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며 스카 모델은 최대 300Hz, 스트릭스 G 모델은 최대 240Hz까지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sRGB 100% 패널이 탑재되어 색감도 아주 우수한 모델로 이번에도 시장 최고의 자리를 선점할 모델로 생각이 됩니다. ASU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리뷰를 했고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ASUS 제품에 이번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피러스 듀오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젠북 프로 듀오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런 제품이 출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판을 개방했을 때 세컨 스크린이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좀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통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스펙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이제 국내에 나오면 금액이 얼마일지 조금은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모델인 스트릭스 G와 스카 모델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9세대 제품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약간의 디자인만 조금 변화를 준 모델입니다. 기존의 스타일에서 조금 이제 과감하고 화려한 프린팅이 들어갔고, 약간은 좀 색깔을 화려하게 쓴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에게 굉장히 큰 뭐 어필을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아마 시장에서 뭐 굳이 뭐 크게 검증받을 필요 없이 안착을 할 제품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제피러스 M 제품입니다. 원래 ROG 로고가 이제 빠지면서 좀 시크하고 좀 심플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이 제품은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 검증받은 바디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심플해지면서 이게 ROG 모양을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던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소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9세대 제품들에서 워낙이 발열 제어가 잘 되는 제품들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아예 바디를 바꾸지 않고 여기서 이제 쿨러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밍을 대표하는 세 가지 브랜드를 일단은 봤습니다. MSI,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제품을 봤는데, 뭐 실제로 10세대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야 되는데,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은 사실 이제 14나노 공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게이밍 신제품들은 얼마나 발열 제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발열 제어를 잘함으로써 성능을 얼마만큼을 뽑아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품들의 뭐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성능을 포기를 하면서도 전력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클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제한을 걸면서 발열을 줄이는 부분으로 집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MSI 같은 경우에는 쿨러 부스트 기능을 조금 더 이제 키우고, 히트파이프랑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쿨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페이지에서 보다시피 좀 리퀴드 서머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죠. 에이수스 제품 같은 경우는 9세대에서 이미 이제 쿨러에 대한 검증, 발열 제어에 대한 검증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쿨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증폭시키고 또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리퀴드 서머를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뭐 될지는 아마 향후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하는데 걱정되는 마음이 큰 것이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전 브랜드에서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되고 발열 제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